나는 동양인을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이나 LA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비교적 조용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윈터스이고 현재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부모님은 제가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내과 의사였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 역시 아시아 문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가족 모임에서 늘 유럽 여행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은 저에게 너도 나중에 프랑스나 영국에서 공부해보면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 역시 유럽 문화에 익숙했고 동양 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중국인 여행객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뉴욕의 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분위기가 차분하고 격식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보았어요. 그곳엔 중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컵을 쨍그랑거리며 부딪혔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부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음식물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종업원이 치워주길 기다리는 듯했어요.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인들은 원래 저렇게 행동해. 그들의 문화가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동양인은 비매너적이고 지저분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여행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동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실망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수가 적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중교통을 타면 모두가 조용했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카페에서 영어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점원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몇 초 뒤 그는 종이에 메뉴를 적어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대체 뭐야?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저는 갑자기 이 나라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행 이후 저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굳어졌어요. 동양인들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둘 중 하나야. 그렇게 저는 동양인과는 어울릴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기숙사 배정이 변경된다는 공지가 떴어요. 새 룸메이트. 누구지?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룸메이트가 바뀐다고 하니 불안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배정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저는 제 이름 옆에 적힌 새로운 룸메이트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수민 파크. 이거 한국인이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한국인도 중국이랑 비슷해? 일본처럼 조용해? 친구들 중 일부는 어깨를 으쓱였고 몇몇은 몰라. 한국인 별로 본 적 없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럽고 시끄러울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할 테고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을 먹겠지. 아, 진짜 최악이다. 저는 바로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룸메이트 변경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저 룸메이트를 바꾸고 싶어요. 그냥 원래 룸메이트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미안하지만 이번 학기 배정은 이미 끝났어. 최소 한 학기는 같이 지내야 해.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돼. 필요할 때만 대화하고 나한테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침내
그 한국인 룸메이트가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가 생긴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제 관심 받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미는 예상과 달리 방을 항상 단정하게 유지했어요. 저는 원래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편이었지만 수미는 자신의 책상과 침대를 항상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고 세면도구도 딱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별난 애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저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내 쪽만 더러워 보이잖아. 수민이 제 물건을 정리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 덕분에 우리 방이 지나치게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미는 의외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아시아 학생이 거의 없었고 학생들 대부분이 백인이었습니다. 동양인 친구를 사귀려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용했지만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영어 실력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모르는 단어까지 쓰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클로이가 수민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민아,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차분해? 화나는 일 없어? 수미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화날 때도 있지. 근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해. 그 대화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수민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친하게 지내던 클로이와 레이첼이 수민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수민이 진짜 좋은 애야. 뭔가 성숙한 느낌이 들어. 맞아. 그리고 진짜 예의 바르지 않아?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수민이 처음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가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동양인한테 밀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수민이 뭔가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그녀를 싫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고 저 혼자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무슨 말을 하면 괜히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점점 수민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몇 테이블 건너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중국인 남학생과 미국인 남학생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학생은 우리가 잘 아는 제이크였어요. 그는 학교에서 운동을 잘하기로 유명한 아이였고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반면 중국인 학생은 리첸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는 이 학교에 유일하게 있는 중국인이었고 보통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뭔가를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흘낏 그쪽을 보며 생각했어요. 뭐야? 저 둘 왜 싸우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크가 또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아. 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이크는 가끔 동양인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야, 너네 중국 가면 다들 개구리 튀김 먹지 않냐? 중국어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의외에 그런 말들을 장난처럼 던지는 애였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첸이 반응한 것이었어요. 그만해, 제이크. 너 지금 내 나라를 모욕하는 거야. 리첸은 단호한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이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잖아. 원래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리첸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민이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수민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크, 지금 말한 거 농담이 아니야. 제이크는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왜 그래? 너도 동양인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수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농담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리첸이 기분 나빠하는 게 보이잖아. 제이크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뭐야? 너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러더니 제이크는 갑자기 리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리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수민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제이크의 손목을 잡고 가볍게 비틀더니 단숨에 넘어뜨렸습니다. 제이크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싸움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제이크, 이제 그만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미는 단순히 조용한 동양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이크가 바닥에 쓰러진 순간 카페테리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권도. 이 작은 최고의 한국인 룸메이트가 덩치 큰 제이크를 한순간에 제압했다고요? 제이크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을 문지르며 수민을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뭐 한 거야? 제이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폭력을 쓰려고 했잖아. 그래서 막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당황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제야 제이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씨. 제이크는 욕을 내뱉더니 바닥에 남아있던 트레이를 발로 차고는 카페테리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작은 박수가 들렸어요. 리첸이었습니다. 수민, 고마워. 그는 진심이 담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봤어? 수민 완전 대박이었어. 진짜 태권도 배운 거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강한 거야? 제이크를 단숨에 넘겨버렸다니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모두 수민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민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보다 더 주목받는 게 싫었고 친구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민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평소에는 동양인에 별 관심 없던 애들도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 평소에 거리를 두던 남학생들까지 그녀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수민, 너 진짜 멋있었어. 태권도는 몇 살 때부터 배운 거야?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강해. 나도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수민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학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인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수민이 룸메이트로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그녀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녀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 그녀를 좋아해서?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녀는 언제나 침착했고 예의 바르며 친구들에게 배려심을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수민과 단둘이 기숙사방에 남아있을 때 무심코 물었어요.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착해? 수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너는 항상 남을 배려하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배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과 너무 다르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순간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수민을 무시하려 했고, 견제하려 했고, 그녀를 싫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수민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동양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제 룸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고 느꼈어요. 수민과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민이 기숙사 방에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밀리, 떡볶이 먹어볼래?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 같은 강한 향의 음식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불고기를 먹어보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떡볶이. 그거 한국에서 유명한 매운 음식 아니야? 맞아. 쫄깃한 떡을 매콤한 소스에 졸여서 만든 음식이야. 근데 너무 맵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게. 그렇게 우리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공수해온 떡과 고추장, 그리고 라면 사리를 꺼냈어요. 라면 사리를 넣으면 더 맛있어. 나는 신기한 눈으로 그녀의 요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떡과 어묵을 넣고 수민이 준비한 소스를 부으니 진한 빨간색이 퍼졌어요. 우와, 냄새 좋은데? 나는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떡볶이가 완성되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오, 맛있어. 나는 놀란 얼굴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소스가 떡에 잘 스며들어 있었어요. 쫄깃한 식감도 재미있었고 라면 사리도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괜찮아? 응. 이거 완전 맛있는데? 수민은 기분 좋게 웃었어요. 우리는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떡볶이는 길거리 음식으로도 인기 많다는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수민이 또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건 한국식 디저트야. 약과랑 떡이야.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디저트라고? 이게 다 뭐야? 약과는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났고 떡은 쫀득쫀득한 느낌이었어요. 약과는 꿀이 들어가서 달달하고 떡은 안에 팥이 들어있어. 나는 약과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오, 이거 뭔가 도넛 같은데? 맞아. 도넛이랑 비슷한데 꿀에 절여서 더 달달해. 나는 연이어 떡도 먹어보았어요. 이거 진짜 쫀득쫀득하네. 수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떡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많이 먹어. 우리는 그렇게 한국식 디저트를 먹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떡볶이를 먹고, 약과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레전드는 다음에 벌어졌어요. 불닭볶음면 먹어볼래? 수민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거 한국에서 인기 많다는 그 라면 맞지? 나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 있어.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진짜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 근데 진짜 매운데 괜찮겠어? 나는 약간 긴장되었어요. 매운 음식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먹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우리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불닭볶음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을 거의 날려버리고 빨간 소스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맵게 생겼다. 나는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어요.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입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나는 급하게 물을 찾았어요. 혀가 얼얼하고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거 진짜 맵잖아. 수민도 한 입 먹었는데 그녀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원래 매운 거 좋아해서 괜찮아. 근데 에밀리 진짜 귀엽다. 나는 헛웃음을 치면서도
왠지 모르게 즐거웠어요. 결국 우리는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계속 웃고 떠들었어요. 내가 너무 매워서 얼굴이 빨개질 때마다 수미는 깔깔 웃으면서 물을 건네줬어요. 그래도 맛은 있지 않아? 응, 근데 너무 매워. 그날 이후로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아니 동양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를 피하고 싶어 했던 내가 이제는 그녀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